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날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총선 이후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서정욱 변호사님이 저희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다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시국 현안에 대해서 시원시원한 논평과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의 출연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오늘은 먼저 말썽 많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뭐 꽤 성찰의 시간을 오래 가졌었는데 이제 다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매우 반가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이게 박사님 방송 오니까 많이 이게 변했고요. 박사님이 조금 전에 그 정전이 대비돼 가지고 전부 이게 2개씩 백업으로 준비를 해뒀다 했잖아요. 그렇게 정전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서민 교수라고 있잖아요. 서민. 이번에 기생충 박사에서 문재인이는 이제 그 편충으로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조국이는 비열한 말라리아로 비유했잖아요. 서민 교수가 뭐랬냐면 본인에게 정전이 나도 촛불 케어 싫대요. 왜냐면 이게 촛불 정권, 문재인한테 너무 실망해서 정전이 나도 촛불을 안 켠다. 이런 게 표현을 했던데 갑자기 박사님이 정전 대비해서 백업 2개 했다니까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이게 뭐 제가 성찰하면서 뭐 특별하게 그 공부를 하고 뭐 그런 건 없지만 오히려 이게 더 실력이 부족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 변호사님이야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시고 뭐 일주일에도 몇 권씩을 이렇게 읽으시니까 늘 머릿속에 착착착착 쌓여 있어서 실타래 뽑듯이 딱 얘기만 나오면은 쫙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특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수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몇 달입니까?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도 지지부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제죠, 어제.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그 군 출신 아닙니까? 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 추미애 보좌관을 라는 분이 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아들의 병가 처리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폭로를 했어요. 이런 걸 이게 그 보통 이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요. 1월 3일 날 올해 1월 3일 날 이제 그 통합당에서 고발했어요. 추미애하고 아들 다. 그럼 이게 통상적으로 조사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면 이게 끝나야 되죠. 근데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내리겠죠. 결론을 못 내린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가 없으면 바로 그냥 무혐의했겠죠. 그랬겠죠. 죄가 있으니까 현직 장관이니까 못하는데 동부지검에 엄청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동부지검장이 고기영, 고기영 이분이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갔죠. 그렇죠. 동부지검장이 승진해 갔죠. 영진했죠. 그때 그 통합당의 윤한홍 의원이 혹시 이게 동부지검장 하면서 추미애 아들 봐주고 장관, 차관 영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관한테 물었는데 옆에 있던 게 추미애가 소설 쓰고 있네. 소설 쓰시네. 아주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그때 고기영인가 지검장인데 그때의 사표는 김남우. 김남우 차장검사예요. 그렇죠. 이분에게 그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검장하고 차장하고 결국 이제 추미애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견 충돌이 있으니 오히려 이게 검사장을 승진시켜주고 차장에게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증거는요. 조금 전에 그 박사님 말씀처럼 신원식 장군이 그 당시에 그 관계자가 이제 그 추미애 보좌관 전화 온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폭로했지만 그보다 그 당시에 동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조사 결과들이 그 참고인으로 와서 한 내용들이 그동안 그냥 수없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현동환이라고요. 현동환. 당시에 그 사병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그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언제? 2017년 6월 25일 오후 9시에. 6월 25일 추미애가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를 쓴 거예요. 예. 휴가를 병가 2번에다가 개인연가 4일에가 23일 연속 썼잖아요. 예. 근데 그 개인연가 하기 전에 현동환이라는 사병이 6월 25일 날 SNS에 글을 올리는데 뭐라고 올리냐면 거짓 병가를 내가지고 금요일 복귀를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뤘다. 예. 그래서 이게 소름이 돋았다. 예. 그러면서 이게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엄마도 추미애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게 얘기. 현동환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 예. 그럼 이게 조금만 수사하면 기소될 텐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이게 바로 저는 검사장부터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가 자기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뭐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검장도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지검장도 뭐 잘 아시다시피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하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검언 유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윤석열 총장하고 다른 의견을 냈던 사람이고 또 이번에 그 차장검사도 말씀하신 그 김남우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오직 했으면 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김양수가 왔는데 그 사람은 또 이성윤의 전주고 후배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담당 부장검사가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양인철이라고. 예, 예. 그 사람은 동부지검인데 북부지검의 인권감독관. 예. 요새 인권감독관이 좌천한 자리.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게 추미애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근데 그 추미애는 막 수사해라 해라 국회에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수사진을 공중분해시키면서 예. 결국 이그 추미애 이성윤 라인으로 완전히 물갈이하면서 수사가 안 되고 있고요. 예. 이게 그 자료가 보면요.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휴가 내는데 규정에 보면 이게 병가를 낼 때는요. 반드시 이게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네요. 근데 본인의 해명은 뭐 위에서 구두로 지시했고 행정 누락을 해가지고 자료가 없어요. 결국에 그 병가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그게 아주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개인연금 낼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거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했을 때 이게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시골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병원만 압수수색 해봐라. 결국 이 추미애 아들이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진료받은 게 있는지, 병가를 2번 쓰고 또 이게 병원에 있었다 했으니, 그러면 이게 금방 병원만 압수수색 해보면 얼마든지 이게 기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느냐. 이게 문제고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요. 군형법 있죠. 예. 군형법의 30조 위반이에요. 군형법 30조에 군무이탈죄가 있습니다. 군무이탈. 예. 이게 적의 앞에서요. 적 앞에서 전쟁 중에 있잖아. 적전에서 이탈하면 사형무기 10년 이상이에요. 적전에서. 물론 이제 또 적전이 아니고 일반적 계엄이라든지 전시 사배는 5년 이상이고 추미애는 이제 평시잖아요. 예. 예. 평시에 군무를 이탈하거나 복귀를 제때 안 하죠. 예. 이때도 이게 중요한 게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이상이라는 건 엄청나게 높은 죄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이게 바로 추미애 아들 서못이 있잖아요. 의 죄다. 그 다음에 추미애는 어떻게 됩니까? 추미애는 이게 보좌관을 통해 전화했잖아요. 그럼 이게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5년 이하의 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하고 아들이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소가 된다면 둘 다 깜빵에 가야 하나요? 근데 추미애는 자기는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법사위에서도 그랬고 국회 본회의 질의 답변에서도 그랬어요. 또 하나는 아들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가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추미애가 완전히 거짓말한 건가요? 완전히 거짓말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전화 안 해도 지금 이게 추미애 보좌관이요. 그러니까요. 추미애 보좌관이 언제 했느냐면 2017년 6월 21일이니까 6월 25일 그 사이에 4일 전에 6월 21일 날 그때 그 부대가 축구대에 체육대회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병가 처리를 요청하니까 병가가 안 되잖아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 연가로 바꿔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추미애가 전화한 거나 보좌관이 한 거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보좌관은 이게 추미애의 지시에 따라 분신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추미애의 책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수사도요.
뭐 추미애가 직접 전화해가 수사하지 마 이렇게 방해를 안 해도 검사들을 갖다가 이성윤이나 자기 라인을 심어 놓으면 알아서 검사들이 길 거 아닙니까? 네. 이거야말로 이게 묵시적 직권남용이죠. 직접 이렇게 전화 안 해도 인사권은 인사가 메시지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다 심어놓은 거는 우리 아들 수사는 묻어, 파묻어 이런 게 뜻이 아니냐. 이게 바로 저는 묵시적 직권남용이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맨날 묵시적 청탁 하더니 이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무식시적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회라든가 법사위 뭐 답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슨 법무부에도 그 인터넷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TV 요새는 다 홍보원이라고 거기에서도 자기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이 그러면 밑에 검사들이 아니 장관이 인사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고 하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그 논란이 됐을 때도 우리 아들 건들지 마라. 그리고 집에서 울고 있다. 억울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팀이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뭐 지검장, 차장, 부장검사까지 싹 바뀌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오면은 수사 내용도 다 검토해야 할 거고 검사마다 또 판단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 이 수사는요. 이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죠?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공소시효는 충분해요. 아들이 이게 1년 이상 10년 이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15년 갑니다. 정권이 바뀐 데서 이게 묻어지지가 않아요. 예. 조금 전에도 이게 말했지만 만약에 혐의가 없으면 바로 무혐의 처리했겠지. 이렇게 8개월 동안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추미애가 막가파 인사를 해가지고 모든 게 정권을 제대로 수사하는 그 맹견들 있잖아. 예. 이런 분들에게 다 자천시키고 정권의 애완견 있죠. 충견. 애완견, 충견. 예. 이 사람들에게 남아나니까 수사가 안 될 거지만 그렇지만 이게 권력이 영원합니까? 예. 권불 3년이 아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게 권불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추미애가 이게 장관함이 얼마나 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결국에 조만간에 저는 권력이 바뀌면 이 부분은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이게 MB 때 뭐 김학의 사건부터 오래된 것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사의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구지검인가 거기서 용비어 청가를 열심히 불러내던 진해원 부부장 검사가 바로 그 추미애 아들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으로 발령이 났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람 또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 검사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진웅 그 부장검사가 활극거린 사람 있잖아요. 그 내가 얼핏 검찰 소식통한테 들으니까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출연하는 윤영걸 대표랑 몇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무리 추미애가 얼굴이 두꺼워도 그렇게까지 하게 진짜 승진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해원을 꼴이 데려다 놓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을 또 수사검사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어제 SBS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추미애가 뭐 형사부나 공판부를 강화한다 했잖아요. 근데 형사부 공판부도 묵묵하게 일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진해훈이는 항상 이게 뭐 문재인이나 또는 이게 김정숙이나 매일 이게 문비어 청가나 부르면서 완전히 정치 검사 중에 이런 정치 검사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게 대구에서 동부지검의 부부장으로 성전은 아니지만 영전입니다. 영전. 본인에게 제주지망했다잖아. 근데 이를 갖다 놓고요. 본인이 부부장이니까 수사를 맡기든지 안 맡기더라도 이게 수사검사하고 자주 접촉이 되니까 얼마든지 압력을 열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정진웅이는요. 야, 저도 이게 놀란 게 지금 대검의 그 대변인 있죠. 네. 권순정이라고. 아주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저하고 친하죠. 윤석열 총장이 유일하게 식사하는 예. 이분이 이게 29기고 정진웅도 29기인데 훨씬 이게 권순정이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죠. 근데 그 자천시키 가지고 더 작은 도시로 그거는 전주 차장. 근데 정진웅이는 못 나갔는데 성전시켜서 광주가 전주보다 큰 데잖아요. 훨씬 똑같은 이게 차장인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거는 성진입니다. 정진웅이는 이거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쨌든 뭐 추미애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뭐 한 말씀 하면은 지금 추미애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 뭐 지난번 검사장 인사도 7일인가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또 중간간부 인사 이후에 정말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기둥 같은
또 검찰을 끌고 나갈 만한 분들이 출사표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이 사람은 지금 정진웅 이 부장검사 지금 광주지검처장으로 간 사람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어디 대구지검인가 이렇게 고검 꼬리 보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표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고 쫓아내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기둥 같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복 인사 이런 걸로 해갖고 검찰을 떠나게 하는 거 이건 정말 저는 제일 큰 죄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감찰만 한 게 아니고요. 고검에서 수사권도 있습니다. 검찰이 그 파견해서 지금에 예, 그런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그 정진웅이는 감찰 대상자면서 피의자예요. 정진웅이 혐의가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 있잖아요. 그렇게 유심을 뺏으려고 핸드폰 꺼내니까 바로 이게 덮쳐버린 거죠. 이렇게 인신 구속을 행하는 자가 폭행하잖아요. 예. 이걸 이게 특가법 4조 2의 독직 폭행이랍니다. 예. 독직 폭행. 독직 폭행은 이제 그 1년 이상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죄잖아요. 이걸 이게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그 수사는 아까처럼 정진기 감찰부장, 예. 그 다음에 6명 중에 5명을 자천식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바로 도둑이 포졸의 방망이를 뺏어가지고 우리 포졸을 때려 패는 이걸 이게 적반하장이다. 예. 적반하장 이런 게 표현을 쓰고 이게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이런 게 완전히 막합반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가 뭐 지금 검찰을 다 망쳐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추미애가 최근에는 국토부 장관도 겸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듣보잡 이론을 내세우면서 이런저런 숟가락을 엮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실은 삼성전자 CEO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세계적인 기업인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 6월에 열린 그 수사심의에서 10대 3으로 기소하지 말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오늘이나 내일 바로 지금 불구속 기소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기업까지도 이제 추미애가 다 죽이려고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이 뭐 국토부 장관 겸직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진중권 있잖아요. 예.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에 보면 한동훈 일개 장관 뭐 어쩌고 저쩌고 노죠. 예. 무식하다고 추미애가요. 공부 좀 하라고 그러죠. 예. 무식하다고 공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추미애가 뭐 일개 장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괴감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때 진중권이가 뭐라 했냐면 야 추미애가 그럼 일개 장관이지 이개 장관이냐 국토부까지 이런 게 직공 완전히 날렸잖아요. 이게 장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보면요.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이게 그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게 2018년에 문재인이가 그때 문무일 총장이었죠. 예. 오히려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했잖아요. 예. 자기들이 그리고 이게 8번이 있었는데 8번 이게 다 그대로 따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안 따르는 게 2개죠. 바로 그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동훈 있잖아요. 한동훈 예. 검언유착 그것도 이게 안 따르고 지금 있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간보면서. 예. 그래서는 지금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요. 옛날에 그 승마 있잖아요. 예. 말좀 때문에 1년 동안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받아 끝났는데 다시 이게 말의 소유권이 좀 넘어가 가지고 다시 금액이 한 70억 늘어나면서 지금 이게 고등법원에 재판을 몇 년째 받고 있죠. 예. 지금 이게 그 재판이 아직 고등법원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특검에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 예. 특검이 판사가 편파적이라고 판사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했거든요. 근데 안 바꿔주니까 대법원에 항고를 한 거지, 항고. 그래서 대법원에 그 사건이 있어요. 이 말은 이게 고등법원에 몇 년 또 걸릴지 몰라요. 그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합병할 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그 비율 조작했다. 또는 이게 분식하겠다. 바이오로직서. 이런 걸로 이게 처음에는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죠. 예.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열었잖아. 열었을 때 10대 3으로 수사하지 마라 그랬잖아. 예. 근데 오늘 2시쯤에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 윤석열 총장은 이제 안 하려고 지금 이게 좀 더 여론 들어보자. 이래가 그때
검사 이복현 있잖아요. 예. 이복현 부장검사를 좀 유임시켜달라. 경제범죄 형사부장이죠. 예, 예.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요청했는데 추미애가 거절하고 이복현이는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지금 이게 공판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특별 공판팀. 네. 그러면서 그 수사했던 검사를 갖다가 특별 공판팀을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시에 아마 기소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사심의에서도 기소를 하지 말도록 결정을 했고 윤석열 총장도 당초는 윤석열 총장이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나 수사심의의 결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추미애, 이성윤 갑자기 이 부회장을 이렇게 기소 쪽으로 몰고 가는 무슨 배경이 좀 있습니까? 그런 게 배경이 있죠. 모든 이게 현 정권은 좀 이게 대깨문의 소리로만 대깨문의 말만 듣고요. 예. 대깨문의 눈으로만 보고 대깨문의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좌파들 민변, 참여연대 있잖아요. 가장 핵심 조직이죠.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삼성 때려잡아라. 이재용이 죽여라. 예. 이렇게 요구하니까 추미애가 무리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임원만 110명 정도가 조사받았고요. 그 다음에 소환이 430번 소환됐습니다. 430번.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만 50번을 당한 거예요, 삼성이. 이래서 이게 어떻게 기업합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이게 수사만 지금 한 10여 차례 받았고요. 재판까지 하면 수십 차례입니다. 결국에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성만 말몇 마리 지원했다 해서 구속시키고 이렇게 수사하고요. 그 당시에 합병할 때도 이미 법에 정해져 있잖아. 한 달 주가, 일주일 주가, 하루 주가 가중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병 비율을 조작을 합니까? 그러기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회계사들 다 물어보세요. 그 당시에 회계 기준이 확립 안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게 다수견에 따라 회계 처리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10대 3으로 기소하자 말하는 걸 무조건 기소하면 이러면 이게 과연 이게 법치가 살아있는가? 이런 이게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이성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당초부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다면서요, 사실상. 그렇게 나오면은 봐라 당신 뭐 그렇게 해갖고 기업 기소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무죄 나왔는데 윤석열 물먹이는 거 아닙니까? 뒤통수 치는 거. 그렇죠. 처음에는 윤석열도요. 네. 옛날에 그 성마지원은 윤석열이가 이재용 구속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건도 윤석열은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삼성을 어떻게든 엮어열라고 수사를 했죠. 근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 3으로 놓고 요즘 이게 수사를 아무리 털어봐도 안 노니까 네. 윤석열 입장에서 책임을 혼자 무죄 놓으면 다 덤덩이 쓰잖아.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게 추미애나 이성윤이가 밀어붙여서 아마 이게 오늘 기소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뭐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기소가 되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마저도 경영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줄사표가 이어지는 등 내부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뭐 부동산 문제다 이것저것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자치하고라도 지속적으로 터져나고 있는 자기 아들 문제 이 하나만이라도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